지난 주말과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니까 김건희 씨 녹취록의 무속 논란이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 큰 타격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죠. 정청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자, 앞서 오프닝에서 지지율 이야기 했는데 설 연휴 앞두고 윤 후보 지지율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윤 후보님, 우리 후보님 지지율이 아마 더 올라갈 겁니다. 예. 네, 계속 지금 상승 국면에 있기 때문에요. 예. 예, 계속 지금 치고 올라가는 추세가 예. 더 계속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보다 더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설 명절 끝나면은 승기를 잡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드는데. 그렇게 그렇게 알겠습니다.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되고 있는데 뭐 영적인 끼가 있다 남편이 청와대 영빈관을 옮길 거다. 이런 무속 관련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뭐 과거 왕자 논란에 건진법사 논란까지 윤석열 후보 주변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무속과 관련된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지지율에 좀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들께서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 제기하는 이런 여러 가지 MBC에서 얘기하는 거, 예. 녹취록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을 하셨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몰래 녹음해가지고 이걸 공론화시켜버리는 거에 대해서 예. 사실 제가 여기서 논평하는 것도 조금 이상한 거예요. 이게 예. 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 감각적으로. 예. 그리고 또 사실은 그 대통령이 없는 자리에서는 옛날에 임금님 없는 자리에서 임금님 욕도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없는 자리에서 사실 대통령 욕도 하고 다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만약에 누군가가 몰래 녹음을 해서 막 공론화를 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 이게 뭐지?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 이 무속 논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대방이 기자인데 때로는 인용한 부분도 있고 때로는 진심을 말한 부분도 있게 섞여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걸 갖다가 몰래 녹음해가지고 이거를 막 그냥 MBC가 틀어가지고 예. 그 부분 또 녹취록을 갖다가 막 다 공개를 해버리면 예. 사실은 이렇게 논평하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는다 저는 보거든요. 뭐 김건희 씨 녹취록에 대해서는 뭐 최고위원님의 생각과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 캠프에 어쨌든 건진법사의 처남 딸 뭐 근무했다 뭐 이런 것은 사실이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죠. 처음 알게 된 거는 예. 그 건진 법사라고 좀 말씀드리기도 그런데 하여튼 예. 그분의 따님이 그 자원봉사 차원에서 지금 해가지고 거기에 연결돼서 오셨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자원봉사자도 되게 많고 아니 무슨 행사장에서 김건희 여사에 예. 그러면 그분의 아버지가 누구 하는 것까지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 선거판이라는 게요.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오시고 막 하기 때문에 그거 후보 입장에서는 저도 선거 많이 치러봤지만 그거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캠프 측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예. 그렇다면은 뭐 앞으로는 이런 무속 논란은 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저는 더 나올 게 없죠. 나올 게 없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근데 그 어쨌든 녹취록이 처음 나왔을 때 윤 후보가 네. 뭐 경위가 어찌됐든 뭐 송구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오늘도 예. 그거는 예. 사실은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부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나온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 그러니까요. 그런 예. 의미로 말씀하신 예. 거죠. 근데 제가 드릴 그게 질문은 뭐 사실이다 아니다 인정하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김건희 씨가 또 직접 사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혹시 그게 뭐 선대위 차원에서 논의가 됐는지요? 그 부분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아하. 근데 뭐 그거를 갖다가 그 공개해서 예를 들면 그 선대위가 그 공식적으로 이런 거를 의논하고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따지면요. 예. 아니 여기선 제가 좀 한 말씀 드리는데. 하세요. 예. 예, 우리 만약에 국민들께서 대통령 없는 자리에서 대통령 욕을 막 만약에 하신다. 예. 그런데 그게 누가 몰래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틀었어요. 예. 그러면 사과해라 막 그렇게 말하는 게 맞을까요? 예. 근데 뭐 김건희 씨 본인의 판단으로 사과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물론 본인의 판단에서는 대통령 후보 부인이니까 예. 아무튼 국민들께 송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좀 논리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우리 국민들이 만약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대통령 욕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라. 그러면
아니 그건 내가 양심의 자유인데 그리고 예. 내가 그게 공개될 거라고 한 게 아니고 사적인 얘기인데 그걸 왜 나한테 예. 사과하라고 하지라고 우리 국민들께서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그럼 어쨌든 선대위나 당 차원에서 논의된 적은 없네요, 이 이야기는. 아니 제 논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은 예.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기 없다.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죠. 네. 김건희 씨가 녹취록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 홍준표 의원도 구술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거 SNS에 반박하는 이야기도 했고 홍 의원은 차라리 출당시켜달라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 원팀에 대한 우려는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예. 어차피 그 우리 홍준표 전 대표님하고 유승민 대표 두 분 다 이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노련하신 분들이기 때문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이런 불쾌감을 표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크게 뭐 이 원팀에 해치는 정도 그 정도까지 가시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단일화 이야기는 뭐 끊임없이 흘러나오긴 합니다만 뭐 이준석 대표, 안철수 후보 양쪽 진영에서는 뭐 계속해서 서로 공격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진짜 단일화를 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 지금쯤은 물밑 접촉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혹시 그런 기류는 있는지요? 제가 이제 이렇게 다녀보면요. 예. 그 정권 교체를 바라시는 많은 분들은 다 저한테 얘기해요. 단일화 반드시 해야 된다. 응? 그리고 안철수 대표 끌어안아서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뭐냐면 절실하고 그다음에 완벽하고 완전한 그 정권 교체를 하고 싶은 거지 마음을 졸이고 싶지 않으신 그 마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우리는 항상 함께 가야 된다. 안철수 대표랑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다자구도를 통해서도 승산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완벽하고 완전하고 마음 졸이지 않는 정권 교체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정권 교체 비율이 상당히 높으니까 네. 그 선거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의 단일화 압박 여론을 통한 그런 게 있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단일화 압박 여론은 지금도 있어요. 민주당이 가장 여기서 원하는 건 뭐냐면 삼자구도, 다자구도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문재인 대통령 41%요. 예. 지금 이재명 후보한테 가지 않는 4~5% 지지율이 있습니다. 보통 친문 세력이라고 하는데 예. 지금 이 친문 세력들이 과연 이 다자구도로 갔을 때 다시 이재명 후보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다자구도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바라는 일이겠죠. 예. 그러니까 뭐 물밑 접촉을 시도해서 만나서 또 그 단계와 과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룰 세팅이 또 험난할 테고 그러면 밖으로 안 좋은 얘기가 흘러나올 테고 뭐 그런 저런 상황을 했을 때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조금 부드럽게 완성된 단일화를 원할 텐데 그게 쉽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 분도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뭐 우리 서울시장 그 선거 때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그 단일화는 성공적이었거든요. 예, 한번 해봤기 때문에 두 번째는 쉽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건진법사의 조언을 듣고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이 고발했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건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사를 해보고 수사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그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무조건 반대해야만 해요. 하면 안 돼요. 왜냐? 이걸 공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다 숨어요. 역학조사를 더 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뭐냐면 이미 제출 내지에서 그분들을 달래가지고 우리를 설득을 해서 그거를 갖다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전수조사하는 그 자료들을. 근데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무슨 법사, 뭐 무속인, 뭐 얘기를 듣고 그렇게 했다. 저는 그거는 정말 너무나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고요. 그거는 수사 못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뭐 최고위원님도 뭐 검찰 출신이니까 수사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는 당연하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 네. 근데 그건 아마 검찰에 있는 분들은 너무 그거는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막 나오는 거는 우리가 들을 때. 정말 저거는 억지도 저런 억지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건진 법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에게 그 건에 대해서 물었고 내가 그래서 그거 하지 마라 그래서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서 그거는 그분이 어떤 뭘로 그런 얘기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그 윤석열 후보께서 검찰에 있을 때요. 예. 그분이 얼마나 수사를 잘했는지는 다 아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중앙지검장 시키고 검찰총장 시키고 그러셨던 거 아닌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자꾸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럼 건진법사 이야기는 그냥 그 사람의 주장일 뿐이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최고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네.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였습니다.